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는 거 해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 가기, 로그인, 전체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조회 발급, 귀속년도 2023년 1월부터 12월 전체 해제하면은 하나도 안 뜨지요. 전체월 선택, 한 번에 조회하기 누르세요. 이 자료에는 본인과 자료 제공받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금액이 뜰 겁니다. 뭐 현금 영수증 예를 들어서 본인 거, 다른 배우자 거, 자녀 거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내려받기 하셔야 되거든요. 한 번에 내려받기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클릭이 돼 있는 거는 저희에게 해당되는 자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정보 공개로 클릭하신 다음에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없다 했을 때에는 제공 동의 현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누르시고 자료 제공 동의받을 가족에 대해서 신청하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간소화 자료 조회로 갈게요. 여기에서 회사에서 소득공제 신고서도 작성해 오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이 뜰 거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여기에서 공제 받고자 하는 사람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까 연말정산 자료에 떴던 자료들이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이게 자료가 다 작성이 된 겁니다. 이 자료를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받기, 출력을 하시거나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하고 공제신고서하고 아까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연말정산 필요 서류들이 있지요. 그거를 다 수집하신 다음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필요 서류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 필요 서류. 우리가 절세를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을 잘 갖춰 주셔야만이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번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뒤에 주민등록 번호가 표시되게끔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받을 대상이 등본에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23년에 형 근무지 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에 전화하셔서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장짜리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요청한 자료가 오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홈택스에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안경 구입비라든가 콘택트 렌즈 구입비, 그 다음에 보청기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구입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이런 경우는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해주거든요. 이런 보통 암 환자라든가 이런 신장에 심각하게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한 5년 내지 이렇게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분은 꼭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은 국내뿐 아니고 외국 유학 교육비도 해당이 되거든요. 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거 해줍니다. 외국 유학 교육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 학원비, 보통 초등학생 학원비, 중학생 학원비도 가져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 나타나지 않는 기부금을 지출하고 공제받은 자는 종교단체, 절, 교회, 성당, 종교단체죠. 거기에 헌금이라든가 감사헌금, 선교 헌금 납부하신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 있죠. 후원 기부하신 분, 그 다음에 정치자금 내신 분들에 대해서 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까 단체에다가 요청하시면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총합산했을 경우 1주택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취득 시 5억 이하 주택이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2013년 이전 취득은 3억 원 이하, 2014년에서 18년 취득은 4억 원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 받아야 장기주택 처리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물 등기부 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고요.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이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필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2023년 부양가족 중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도 안 되고 특별 공제도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이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도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 3.3%,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2023년도에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 부양가족은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고요. 2023년 1월 1일 이전 해외 이주자 인적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되고 부부 중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내분도 자녀 공제를 받고 남편분도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는 안 되며 형제 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 사람도 부모님 공제받고 저 사람도 부모님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액 세액공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총급여가 이 일정 요건이라는 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플러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자입니다. 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85평방미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34평, 국민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임차한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이하를 임차한 경우 그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거는 국토교통부에 개별 공동 주택 가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에 제공되지 않는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영수증, 보청기, 보장구 구입 영수증, 난임 시술비 영수증 등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자료 제공이 돼 있어서 다른 가족들의 지출 사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번은 해주셔야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급여액이 1,400만 원 이하자는 서류 같은 거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